당신은 나무 꼭대기에 있는 둥지에서 까마귀로 태어납니다. 부모님은 몇 주 동안 처음부터 둥지를 만들었고 2명의 형제가 당신보다 먼저 소리를 지르는 법을 알아내어 둥지가 무너질 듯 위태롭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크고 먹이를 얻는데 훨씬 능숙합니다. 부모님이 먹이를 가지고 오면 모두가 먼저 먹으려고 서로를 넘어뜨리며 난리가 납니다. 당신은 삐약거려 보지만 초라합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도 가장 배고픈 새끼에게 씹은 것을 떨어뜨리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한동안 운 좋게 살아남습니다. 어쩌면 우연히 먹이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굶주리고 있으며 누군가가 실수로 당신을 밟으면 그게 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미래의 천재가 할 일을 합니다. 당신은 속임수를 시작합니다. 가장 큰 형제보다 약간 먼저 구걸 소리를 냅니다. 공정하지 않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멈추고 고개를 기울이며 드디어 당신이 먼저 먹이를 받습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당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깨닫습니다. 싸움에서 이길 필요는 없고 단지 승자처럼 들리면 됩니다. 나중에 매가 머리 위로 지나갑니다. 형제들은 공포에 빠집니다. 한 명은 서서 그것이 도움이 될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가만히 있습니다. 아버지는 둥지에서 날아올라 공중에서 매와 충돌합니다. 어떻게든 성공합니다. 둘 다 괜찮지만 이제 당신은 진짜 위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첫 줄을 무사히 넘깁니다. 여전히 가장 작지만 이제 모든 것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깃털이 자라고 자신감이 생기고 날아보려 하지만 그때부터 모든 것이 엉망이 됩니다. 몇 주가 지나고 날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람을 잡을 만큼은 되지만 잘 착륙할 만큼은 아닙니다. 오늘이 그날이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당신은 뛰어내려 너무 세게 날개를 펄럭이고 곧바로 덤불에 떨어집니다. 부모님은 당신 위로 날아와 격려의 말을 하거나 아마도 웃고 있습니다.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다음 몇 주는 따라잡는 것이 전부입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당신에게 먹이를 주지만 이제는 그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 뒤에서 날아가며 가지에 부딪히고 여러 번 뒤처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먹이를 찾는지, 어떻게 여는지, 어디에 남은 것을 숨기는지 관찰하고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먹이를 묻습니다. 잎 아래, 틈새, 바위 뒤에. 때로는 다른 까마귀를 속이기 위해 이끼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가짜로 묻습니다. 당신도 똑같이 시도하고 실제 먹이를 어디에 두었는지 즉시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지켜봅니다. 이제는 엄격한 무상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불이 한가득 이상을 원한다면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은 또한 몸짓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누군가 꼬리를 흔들면 그것은 위험을 의미합니다. 어머니가 부드럽게 울면 그것은 다람쥐가 도토리 저장소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또한 무언가를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냥 합니다. 어느 날 완벽한 매의 울음소리를 내고 형제의 깃털을 놀라게 합니다. 아무도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배웠는지 모릅니다. 당신도 모릅니다. 그냥 옳게 느껴졌습니다. 네 번째 달이 되면 당신은 날 수 있고 먹이를 묻을 수 있으며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고도 훔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매일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곧 부모님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5달이 되면 당신은 혼자입니다. 부모님은 그냥 날아가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지역의 나이 많은 까마귀들을 따라다닙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쪼이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무언가를 찾을 때마다 당신도 뛰어들어 즉시 밀려납니다. 당신은 치명상을 입은 것처럼 소리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음식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몰래 들어가 근처에 무언가를 묻는 척하며 그들이 호기심을 갖고 진짜 것을 떠나기를 바랍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떠나고 혼자서 먹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며칠 후 당신은 첫 기회를 찾습니다. 갈매기가 나무 근처의 샌드위치 반쪽을 떨어뜨립니다. 당신은 날아들고 3명이 더 따라옵니다. 즉시 싸움이 벌어집니다. 당신은 샌드위치를 잡아 날아가려고 하지만 너무 무겁습니다. 몇 번 날개를 펄럭이다가 쓰레기통에 곧바로 부딪혀 모든 것을 잃습니다. 당신은 빵 껍질만 남기고 자존심이 부서진 채로 절뚝거리며 떠나지만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갈매기를 더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멍청하지만 빠릅니다. 그들은 음식을 잡고 당황하고 압박을 받으면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잡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낮게 날아가 소리를 지르고 공중에서 공격하는 척합니다. 실제로 작동합니다. 그들 중 하나가 당황하여 치킨 너겟 반쪽을 떨어뜨립니다. 당신은 그것을 떨어지기 전에 잡아채고 아무도 따라잡기 전에 날아갑니다. 이것은 승리입니다. 당신의 첫 번째 승리입니다. 당신은 소나무에 착륙하여 가공육으로 가득 찬 부리를 자랑스럽게 내밀고 작은 울음소리를 냅니다. 많지는 않지만 당신이 스스로 얻은 것이고 다음번에는 더 많이 얻을 것입니다. 조금 앞으로 가서 이제 당신은 1살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멀리서 몇 번의 울음소리를 들은 이후로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 당신은 그들을 발견합니다. 들판을 맴도는 젊은 까마귀들의 느슨한 무리, 모두 당신과 비슷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즉시 합류합니다. 정식 입회식은 없습니다. 따라갈 수 있으면 합류하는 것입니다. 첫날, 당신은 막대기 떨어뜨리기 게임을 합니다. 누군가가 높이 날아가서 나뭇가지를 놓고 나머지는 그것을 잡으려고 다이빙합니다. 당신은 2번 놓칩니다. 하지만 3번째 라운드에서 당신은 그것을 중간에 잡고 모두가 찬성의 울음을 냅니다. 어리석지만 당신의 지적인 뇌를 차지할 재미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날은 먹이를 찾고 나쁜 결정을 내리는 데 소비됩니다. 누군가가 죽은 쥐를 발견하고 5마리의 까마귀가 자신이 먼저 발견했다고 가장하며 나타납니다. 고양이가 지나가면서 모든 것이 망가질 때까지 완전한 대치 상태가 됩니다. 당신은 공중에서 구르기를 연습하고 열기류를 타고 오르는 방법을 알아내고 누가 빠르고 누가 그냥 시끄러운지 배웁니다. 당신은 둘 다입니다. 그것이 도움이 되지만 모든 것이 게임은 아닙니다. 어느 날 아침 누군가가 날카롭게 외칩니다. 모두가 얼어붙습니다. 여우가 공터 가장자리를 스토킹하고 있습니다. 무리 대부분은 나무로 날아가지만 한 어린 까마귀는 자신이 더 큰 것처럼 행동하며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여우가 덤벼들고 몇 초 만에 끝납니다. 나머지는 위에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천천히 이동합니다. 그 사건 이후 무리는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당신은 더 강해지고 비행이 더 나아지고 무엇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더 잘 알게 됩니다. 당신은 이 무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른 까마귀들이 짝을 지어 떠날 것입니다. 이 단계는 일시적이지만 당신은 아직 젊음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도해보고 싶은 트릭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몇 달 후 당신은 조금 자랐지만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젊음의 혼란은 더 나은 것, 계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기회를 봅니다. 들판에 시체가 있습니다. 손대지 않은 상태로 10마일 방역 내에 모든 까마귀가 싸울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처음 발견한 것은 아니지만 서두르지 않습니다. 대신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일찍 착륙합니다. 당신은 장면을 주시하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무언가를 생각해내면 날개를 접고 시체 옆 땅에 떨어져 가만히 있습니다. 당신은 죽은 척합니다. 다른 까마귀들이 도착할 때까지 머리를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 까마귀가 근처에 착륙하고 즉시 얼어붙습니다. 그것은 시체를 보고 당신이 바로 옆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눈을 크게 뜨고 뒤로 물러나 부드러운 경고음을 냅니다. 또 다른 까마귀가 도착하여 그 소리를 듣고 당신이 죽은 것을 보고 아니 너무 위험하다고 결정합니다. 독이 있거나 함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러나고 그렇게 그들은 사라집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을 경우를 대비해 조금 더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머리를 들어 주위를 둘러봅니다. 아무도 없으므로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뒤로 물러나 구멍의 일부를 숨깁니다. 지금 조금, 나중에 조금, 그 주에 2번 더 그 트릭을 반복합니다. 매번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까마귀들은 이제 의심스럽습니다. 당신이 나타날 때 그들이 당신을 주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주저합니다. 좋습니다. 그들이 걱정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게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으며 그것이 당신을 차별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독 강탈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나이의 까마귀로 시체를 두고 당신에게 도전할 만큼 대담하지만 밀어붙이지 않을 만큼 영리합니다. 당신은 그녀를 몇 번 보았고 이제는 서로 가까이 착륙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앞으로 가서 이제 당신은 4살입니다. 몇 시간 비행 후 쓰레기통을 발견하고 착륙하여 부리를 덮개 아래에 끼워 넣고 밀어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단히 봉인되어 있고 평소의 트릭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떠나려는 순간 그녀가 당신 맞은편에 착륙하여 그냥 지켜봅니다. 그래서 다시 시도하고 이번에는 그녀가 합류합니다. 그녀의 부리가 당신의 옆에 들어가고 둘이서 들어 올리자 마침내 뚜껑이 열립니다. 당신은 먼저 들어가서 기름진 것을 잡고 말없이 날아갑니다. 5분 후 당신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녀는 여전히 거기에서 오래된 감자튀김을 들고 있습니다. 그녀는 절반을 먹고 나머지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주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녀가 부르면 당신은 대답하고 둘이서 젊은 까마귀가 당신의 은닉처에 코를 들이밀려고 할 때 쫓아내면 진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그녀를 감동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함께 쓰레기통을 습격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사랑의 정의입니다. 주말이 끝날 때쯤 당신은 둥지를 짓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뭇가지를 가져오고 그녀는 이끼, 머리카락, 낚싯줄 약간, 그리고 아마도 하이커의 것이었을 양말을 가져옵니다. 당신은 발로 모양을 잡고 가슴으로 눌러서 마침내 느낌이 좋을 때까지 앉아 있습니다. 몇 주 후 알이 생기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날고 훔치고 시도하다 죽지 않는 방법을 가르칠 차례입니다. 약 18일이 지나고 알이 부화합니다. 당신의 모든 삶은 몇 개의 비명 지르는 입과 그들을 살아남게 하는 지속적인 압박으로 축소됩니다.
매 시간마다 당신은 날아다니며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숨기고 가장 작은 새끼가 다시 밟히기 전에 돌아옵니다. 그들은 빠르게 자랍니다. 한 마리가 다른 새끼들보다 먼저 울음을 배우고 즉시 음식을 독차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를 마지막으로 먹입니다. 당신의 짝은 그들을 오래 떠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서 깃털을 뽑아 둥지를 정리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은 모두 쫓아냅니다. 5주가 되면 새끼들은 모든 것에 날개를 펄럭입니다. 한 마리는 딱정벌레를 쫓으려다 거의 떨어질 뻔합니다. 당신은 그가 가장자리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다리를 잡습니다. 그는 당신의 눈을 쪼고 마치 그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뒤뚱거리며 돌아갑니다. 그들의 첫 비행은 재앙입니다. 한 마리는 가지에 부딪혀 덤불에 거꾸로 착륙합니다. 다른 한 마리는 이륙하여 공중에서 당황하고 당신의 짝에게 부딪힙니다. 당신은 그들을 돕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했던 것처럼 스스로 알아내야 합니다. 10주가 되면 그들은 날고 둥지를 떠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짝은 같은 나무에 며칠 더 머물며 다시 조용해집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키울 것입니다. 아마도 2마리, 3마리, 언젠가는 그들 중 하나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당신은 12살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짝과 작년의 새끼 2마리와 함께 날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새끼를 낳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오지 않게 음식을 숨기는 방법과 바람을 지도처럼 읽는 방법을. 그날 아침 당신은 낯선 하늘로 들어갑니다. 몇 분 비행 후 바닥에 누워있는 죽은 시체를 발견합니다. 깨끗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륙하고 다른 까마귀들도 따라옵니다. 그러다 일이 잘못됩니다. 어두운 형체들이 위에서 떨어집니다. 젊은 까마귀들입니다. 이곳은 그들의 영역이며 당신은 그곳으로 날아갈 때 신호를 놓쳤습니다. 그들은 강하게 다가옵니다. 한 마리가 왼쪽에서 공격하고 당신은 그 타격을 받습니다. 또 다른 마리가 당신의 새끼를 노리고 당신은 공중에서 그것을 차단합니다. 당신의 작은 새끼들을 다시 몰아가려고 하지만 그들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막으려고 모든 힘을 다해 밀어붙입니다. 당신은 전에 싸워서 이겼지만 오늘은 수적으로 열세입니다. 그들 중 하나가 낮게 다이빙하여 당신의 옆구리를 찢습니다. 당신은 다른 하나를 다리로 잡아 함께 끌어내리지만 나머지는 계속 다가옵니다. 당신은 비틀거리며 공격하지만 하늘은 그들로 가득 차 있고 당신은 더 이상 충분히 빠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깨 바로 뒤에서 날카로운 마지막 타격을 느낍니다. 그것은 당신을 공중에서 떨어뜨리지 않지만 공기를 빼앗아 갑니다. 끝나면 그들은 시체 대신 당신의 몸을 먹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작은 새끼들과 함께 도망칩니다. 그녀가 나무 뒤로 날카롭게 돌아서며 그들을 이끄는 마지막 모습을 봅니다. 당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당신은 가만히 있습니다. 당신을 죽인 까마귀들은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젊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그들 중 하나가 이미 당신의 시체를 묻고 다른 까마귀들로부터 숨기고 있습니다.